안녕하십니까.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부 위치 분석 및 주변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청약이 저번 주 수요일날 있었죠. 당근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는데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아파트2의 청약 경쟁률 접수 현황인데 59A 해외 84A, 84B, 122 이렇게 있는데 59A 그러니까 24평이죠. 65대 1 나왔고요. 84A, 84B 이게 34평인데 84A 같은 경우는 11대 1, 84B 34평 요거 같은 경우는 4대 1 나왔죠.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온 듯한데 아마도 고덕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고덕 6단지, 3단지 뭐 대기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기왕할 거 좀 더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거 한다는 심리, 뭐 이런 심리는 더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물건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경험치에서 나온 결과인 듯한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고덕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뭐 실거주 목적이므로 이제 청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4A 34평 여기에 청약을 했는데 11대 1이죠. 꿈을 잘 꿔야 하는데 묵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분양하는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치 분석하고 시세 분석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아파트를 분석할 때 기본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므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6월 9일 모델하우스 이제 오픈을 하면 그때 이제 분양가 분석과 청약 전략 등을 알아보도록 하고 청약할지 안 할지 그때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일단 보시죠. 보시면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는 위치상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이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신정 뉴타운이 아니라 신정 1 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1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그냥 줄여서 말이 길고 어렵고 하니까 신정 뉴타운 1-1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 재정비 촉진구역 이거 법률 용어, 뭐 도시계획 용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신정 뉴타운 뭐 또는 신정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 뉴타운이라고 하면 신정동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신정 뉴타운은 행정구역상 이렇게 반을 쪼개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을 쪼개서 이쪽은 이제 신정동이 되고 이쪽은 이제 신월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신월동과 신정동이 같이 묶여 있는 형태죠. 근데 이제 지금 분양하는 신정 1 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즉 신정 뉴타운 1-1구역 아이파크 위브는 행정구역상 신월동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1-1구역 주택 재개발 써있죠. 이 부분이고 여기는 신정동이 아니라 신월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항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 배정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아무튼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는 크게 보면 목동, 여기 보시면 목동, 신정동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양천구에 속해 있으면서 영등포구의 왼쪽에 양천구가 속해 있고 이 양천구 안에 속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얼마 전에 분양한 신길 뉴타운 보라매 SK뷰와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았네요. 여기죠. 신길 뉴타운 SK뷰가 여기서 분양을 했죠.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시세 분석할 때 신길 뉴타운과 신정 뉴타운의 시세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 분석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통, 두 번째가 개발계획, 세 번째가 학군, 네 번째가 생활계획, 환경이라고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 개발계획, 학군, 생활환경 이 항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그리고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2호선 신정내거리역이 있네요. 거리상으로는 아이파크 입구가 이 부분이니까 거리상으로는 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1.5km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리가 참 애매합니다. 걸어가기는 약간 멀고 버스 타고 가기에는 또 한두 정거장밖에 안 되고 참 애매한 거리죠. 그리고 이제 5호선 신정역 근처에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머네요. 5호선 신정내거리역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조금 더 멀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버스를 타고 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는 이제 불편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철만 이용하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버스로 이제 환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지하철 이제 2호선 라인과 5호선 라인이 이제 인근 2km 정도에 있으므로 역세권은 아니지만 괜찮은 듯합니다. 도로망을 보시면 북측으로 신월 인터체인지 경인고속도로죠. 신월 인터체인지가 있고 또 오른편에 보면 여기 이게 서부간선도로죠. 그러니까 뭐 신정 뉴타운 도로망은 이제 중심부로 아니면 외곽으로의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뭐 어느 지역이라도 도로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뭐 단지 이제 차가 막힐 뿐이죠. 저는 일단 이제 위치를 볼 때 보통 교통 체증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위치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동하는 빈도수와 이동하는 사람 등 지리적으로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 뭐 엄청 막히는 곳이 이제 제일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곳이 좋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교통은 시청자분들이 지나가다 아니면 뭐 인터넷 지도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교통 부분에 대한 점수를 주자면 한 A0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발 계획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교통 부분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목동선 침범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먼저 다운받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목동선 계획도인데 당산부터 오목교육을 지나서 목동을 지나서 신정 뉴타운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죠. 여길 왼쪽으로 왼편으로 이제 지나쳐서 이제 신월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신정 뉴타운 왼편으로 목동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경전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이제 두량만으로 무인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산부터 신월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 용인 경전철 같이 이제 무인으로 운행하는 두량짜리 경전철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개발 계획을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계획을 자꾸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계획은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나서질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용인 경전철의 재정 손실, 뭐 의정부 경전철 부도 사태 등이 있어서 이제 더욱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경전철 목동선은 실현 가능성이 이제 희박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정뉴타운 1-1 블록 아이파크 위브는 경전철 목동선과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이제 없을 듯합니다. 사실 이런 개발금만 믿고 좋아지겠네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광고상에는 지금 현재 경전철 목동선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써놨지만 이것은 이제 아이파크 위브 관련 회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서울시에서 사업자가 안 나와서 목동선이 취소될 경우에는 아이파크 위브에서는 사실 우린 잘못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이제 내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피해는
그 분양 광고 예정이라는 단어에서도 이제 계약자 또는 입주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건설회사는 당연히 분양 광고 지면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구석탱이에다가 보이지 않게 조그마한 글씨를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글자와 또 이제 사업 주체의 사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은 추후 변동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나 건설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써놨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기 때문에 알죠. 뭐. 일단 넘어가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 목동선은 예정입니다. 절대로 실현이 아닌 예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음 개발 계획을 보면 인근에 서부 화물터미널이 있네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서부 화물터미널인데 이것을 이제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위치를 보면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요게 신정 뉴타운 지역이고 여기가 화물터미널인데 좀 자세하게 보시면 아이파크 위브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트럭터미널이 이제 이 부분이죠. 현재는 이렇게 좀 낙후된 시설을 최첨단 물류단지로 이제 조성한다라는 계획인데 관련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고요. 보도 자료인데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해가지고 여기에 서울 양천구 서부 트럭터미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6개 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먼저 이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인데 여기에 양천구에 있는 서부 트럭터미널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부 트럭터미널이고 요런 사진이고 요런 것들을 이렇게 낙후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한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쭉 관련 자료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 자료가 있네요. 낙후된 시설을 그러니까 뭐 물류라든지 연관 산업이라든지 뭐 지원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낙후된 시설을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인 건물로 조성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낙후된 화물 터미널을 물류와 유통 산업이 결합된 최첨단 건물로 건설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아파트 분양하는 거나 뭐 주거 생활을 하는 연계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낙후된 시설이 없어지고 최신 화물터미널이 그러니까 뭐 복합단지가 들어온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개발계획 이런 개발계획은 그다지 이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화물차는 그대로 다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메리트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개발 계획을 보면 다음 개발 계획은 신정 뉴타운 개발 계획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신정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 관련 자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라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1-1 블록 구역이고 1-2 두산 2부도 있고 1-4 롯데캐슬도 있고 2-1 구역도 있고 2-2 구역도 있는데 1-2 구역 두산 2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재개발이 돼서 건물이 서 있고 1-4 롯데캐슬도 건물이 서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아이파크 위브 2-1, 2-2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파크 위브는 지금 분양할 거고 2-1 구역 그러니까 보시면 요 부분에 요 라인에 2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요 부분에 신정 내거리 역사가 있죠. 2호선 역이 있는데 2-1 구역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세권이고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네요. 위치적 조건을 갖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레미안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2-1구역이 신정 뉴타운에서는 아주 최고의 입지가 될 것 같고요. 뭐 2-2구역도 괜찮죠, 위치적으로.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표시는 안 해놨는데 1-6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7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으로 개발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외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보시면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준주거 지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뭐 이렇게 건축될 수 있게 이제 계획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타운이라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좋아지는 게 당연한데 뭐 택지지구처럼 깔끔해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단점이 있긴 있겠습니다. 지금껏 개발 계획 부분에 살펴봤는데 개발 계획 부분은 이제 판단하자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뉴타운이라는 것을 뺀다면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일단 뉴타운이라는 큰 지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 부분에서 점수를 주자면 뉴타운이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B+ 정도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학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신정 뉴타운 이 부분이죠. 아이파크 위부가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구역상 신월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초중 고등학교 배정이 행정구역에 따라 배정되므로 학군이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신정동, 뭐 목동 이쪽이 아니라 신월동학교, 신월동 이쪽으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겠네요. 신정 뉴타운 안에 학교를 보면 신남초등학교가 있고 신남중학교가 있고 또 위쪽으로 보시면 강서초등학교, 양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걱정이 없을 듯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이제 신월동이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 가까운데 백안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신정동입니다. 그래서 신월동 행정구역상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광영고등학교 이쪽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여기 화곡고등학교가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거리상 상당히 멀죠.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멉니다. 아무튼 학군을 보면 신월동은 그렇게 뭐 좋은 학군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동, 신정동에 좋은 학군에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경기도에서 그럼 뭐 학군이 좋은 대치동으로 학원을 갈 수 있다면 그 경기도도 학군이 좋냐라고 말을 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많죠. 이런 감언이설은 잘 새겨 들으시고 혹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제 기준의 학군에 대한 판단을 하자면 뭐 B- 정도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번째로는 이제 생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생활 환경을 보자면 신정 뉴타운 지역은 당연히 잘 계획된 환경이란 것과 지도를 보시면 현장 바로 남측에 여기 남측에 근린공원, 개남1 근린공원 그리고 뭐 개남 근린공원 그다음에 뭐 여기 매봉산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지 이제 뉴타운 조성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공사상 소음, 뭐 빈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뉴타운이라는 이제 깔끔한 생활 환경과 더불어 근린공원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니 생활 환경은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뭐 또 서울 시내 한복판이고 목동 생활권이죠. 목동 신정동 생활권이죠. 뭐 기존에 생활하는 시설 그러니까 뭐 관공서, 백화점, 뭐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고요.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 점수는 B+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껏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부에 대해서 교통, 개발계획, 학군, 생활환경 등을 항목 등을 이제 분석해 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다면
B 플러스? 아니 B 제로? 한 B 플러스 정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뉴타운 지역이라는 미래가치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좋아질 듯 하네요. 다음으로는 분양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인건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뉴타운 지역이라는 이제 곳에 속해 있어서 뉴타운이 아닌 곳과 비교는 맞지 않다고요. 신정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에 비교해야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구역 두산 위브와 1-4구역 롯데캐슬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차이가 나지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2구역 두산 위브를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신정 뉴타운 지역에 이 부분에 두산 위브가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1-1구역이 여기니까 바로 인접해 있죠? 아이파크 위브와 인접해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구역 두산 2부를 좀 살펴보면 세대수는 357세대로 좀 작습니다. 2012년 2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입주한 지 거의 5년이 넘었네요. 시공사는 두산건설이죠. 그리고 브랜드명은 위브고, 2016년부터 매매가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 매매가 시세는 서울시 부동산정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6년 1분기부터 보시면 34평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을 보면 4억 3천에서 조금씩 올라서 현재는 4억 6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4평 파란색 같은 경우를 보시면 16년 2분기에 3억 6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매된 것이 없어서 시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당연히 올라 있겠죠. 24평의 인기에 뉴타운 지역에다가 바로 옆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구역 두산 2부는 현재 34평 같은 경우는 4억 6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4평 파란색 같은 경우는 3억 후반대, 그러니까 4억까지는 안 갈 것 같고 3억 후반대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1-4구역 롯데캐슬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1-4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1-2구역하고도 인접해 있고, 여기 1-1구역 여기하고도 인접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이 부분이고, 시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세대수가 930세대입니다. 2014년 2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한 지는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공사는 롯데이고요. 34평 오렌지색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6년 1분기에는 4억 8천 하던 것이 현재는 5억 2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작년부터 한 4천만 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죠. 그리고 파란색 24평을 보시면 2016년 1분기에는 3억 8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4억 3천, 그러니까 이것도 한 5천 정도 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 시세는 아파트 동별하고 층별하고 이제 다 틀린데, 평균적으로 제가 가격을 낸 것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정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롯데캐슬 1-4구역 시세는 현재 34평 같은 경우 오렌지색 5억 2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4평 같은 경우는 4억 3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시세를 종합적으로 보면 신정 뉴타운 안에 두산 위브, 롯데캐슬,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아이파크 위브가 나올 것인데, 두산 위브는
34평 오렌지색을 보면 4억 6천, 롯데캐슬은 5억 2천. 확실히 롯데캐슬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억 2천에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두산 2부보다 롯데캐슬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뭐 세대수로는 두산 2부가 300세대 되고 롯데캐슬이 한 900세대 정도 되고 아이파크가 113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롯데캐슬하고 아이파크 2부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브랜드도 이제 롯데하고 아이파크 2부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두산이 같이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캐슬하고 아이파크 2부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아이파크 2부 분양가도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분양가도 롯데캐슬 요거에 요 분양가에 비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4평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 2부 34평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보다 이제 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5억 3천이든지 5억 4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24평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이 4억 3천 정도 하니까 아이파크 2부는 한 4억 5천, 4억 4천 뭐요 정도 시세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분양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전 시간에 보았던 보람의 SK뷰,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 여기는 신정 뉴타운인데 신길 뉴타운하고 이제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편은 신길 뉴타운 시세를 조사해 놓은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오른편은 저희가 지금껏 알아본 시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신정 뉴타운 시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왼편에 이제 신길 뉴타운 시세를 보시면 34평 오렌지색을 보시면 평균 시세가 이제 6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24평 파란색을 보시면 5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신정 뉴타운 시세를 보시면 34평 같은 경우는 5억 초반대, 24평 파란색을 보면 4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24평도 그렇고 34평도 그렇고 신길 뉴타운하고 신정 뉴타운하고 시세 차이가 1억 5천 이상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네요. 솔직히 신길 뉴타운하고 신정 뉴타운하고 보면 거리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비슷한데 1억 5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지도상에서 한번 살펴보죠.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정 뉴타운 지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신길 뉴타운 위치인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영등포 생활권이고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목동 생활권이죠. 바로 뭐 인접해 있고 뭐 비슷비슷 위치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시세가 1억 5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이 신정 뉴타운보다 1억 5천 더 비싸다는 거죠. 신길 뉴타운이. 그러니까 신정 뉴타운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데가 좀 더 싸다라는 겁니다. 1억 5천 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완전 역세권, 그러니까 신풍역, 보라매역 완전 역세권이고 그러니까 규모도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뉴타운 진행 속도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1억 5천의 이제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양천구 그러니까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남 4구가 아니므로 이제 전매가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가능하고 뉴타운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길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1억 5천 싸니까 투자 가치가 이제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신정 뉴타운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가 이제 성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신정 뉴타운 2-1구역을 보면 신정 뉴타운 2-1구역 보면 요 부분이죠. 2-1구역. 최고의 입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초역세권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쪽에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분양가가 이제 이렇게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엄청 비싸게 나오겠죠. 그럼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2-1구역이 이제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나올 것이고 2-1구역 아파트가 신정 뉴타운 시세를 이제 리드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어지는데 옆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는 그 리드하는 시세에 따라 이제 올라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목적이 투자 가치보다는 이제 주거 가치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게 이제 생각만 해보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신정 뉴타운 투자 가치에 있어서 청약돼서 이제 당첨이 되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청 뉴타운 지역에 이제 생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더욱 더 좋은 이제 호재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신정 뉴타운 1-1구역 아이파크 위부는 이제 신길 뉴타운과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나 이제 시세가 싼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투자 가치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한 호재거리가 아닌가 싶고요. 아이파크 위부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면 정확한 분양가 분석과 뭐 중도금 무이자 뭐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등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조건들을 이제 살펴보고 실제로 청약해 볼지 이제 안 할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죠. 시청해 주신 분도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